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살면서 무의미한 콘텐츠만 소비하고 계신가요? 10년 전 월급 100만 원대를 받으며 완전히 막막함을 느꼈던 저를 떠올려 봅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십억 원 규모의 회사를 공동 설립했고 정말 꿈꿔왔던 삶을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야망은 있는데 실행이 안 되시나요? 머릿속에는 온갖 계획이 가득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나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진정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막힌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과거의 자신은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계속 꼼짝 못하고 있기로 선택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현재의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디시저 단어가 컷 오프 잘라내다 라는 의미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나요? 즉, 어제까지의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예전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야 하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동차가 도난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더 이상 그 차를 이용해서 목적지로 갈 수는 없겠죠?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택시를 부르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거나 말이에요. 차량은 더 이상 이동수단의 선택지가 아니게 된 사실이에요. 이제 이걸 인생을 바꾸는 결정에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되든, 영업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든, 책을 많이 읽고 표현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결심하는 순간 예전의 나는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일을 미루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환경도 바꿔야 합니다. 유튜브 쇼츠에서 계속 스크롤할 것 같다는 걸 안다면 스마트폰 화면 시간을 제한하는 설정을 해두세요. 쇼츠를 5분 이상 볼 수 없도록 말이에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통해 환경을 실제로 바꿔나가면 예전 자신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버전의 자신이 된다고 해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들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실망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망은 여러분이 계속 피해왔던 알람이에요. 현재 상태에 만족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모든 달콤한 말들과 재미있는 콘텐츠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해.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가도 괜찮아.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실망하는 이유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낭비하고 있다면 정말 크게 실망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능성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서 왜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해야 하나요? 삶의 방식에 불만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매년 저를 한 가족 친구의 저녁 식사 자리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은 학식이 높고 책을 많이 읽는 데다 사회적으로도 매우 성공한 분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분이 매일 읽는 뉴스의 양은 제가 뉴스 대신 유튜브만 보고 있다는 걸 떠올리게 했습니다. 질문하는 방식, 의견을 표현하는 태도 모두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 저는 의견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정치나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기에 저는 그때 제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뉴스 같은 건 몰라도 돼. 정치나 세상 일엔 관심 없어도 괜찮아. 그런 건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분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몇 년간 그런 저녁 식사가 이어진 끝에 저는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걸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했습니다. 경제신문을 구독하고 조선일보도 매일 배달되게 했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뉴스가 흥미로워졌고 정치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던 건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실제로 정말 중요했으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삶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야망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표가 막연하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희망사항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제 목표를 완전히 포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약 3년 동안 내성적으로 살았어요. 정말 불안했고 자신감도 없었으며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멈춰있기로 결정했던 점이죠.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하려고 비행기를 탔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걸 거부했어요. 무서웠고 자신감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청중석에 앉아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으면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었는데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여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냥 옆에 앉아 있기만 했던 사실이에요. 그 순간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걸 거부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기로 했죠. 그리고 종이에 제 목표를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피트니스 목표는 무엇인지, 가족과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일에서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지, 어떤 멘토에게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내가 어떤 수준의 자유를 원하고 있는지까지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막연한 바람이 아닌 구체적인 나의 삶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신감이 없고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잠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을 결코 실현하지 못할 점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지금 바로 해보세요. 휴대폰 메모 앱을 열어서 개인적, 직업적, 재정적 5년 목표를 적어보세요. 이것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그림을 제공할 거고,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망만 있고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피드백 루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진전을 이루고 있나요? 제가 가진 성공적인 습관 중 하나는 전날 밤에 다음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실을 떠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정과 다음날 시간을 어디에 보낼지 완전히 분석하지 않고는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아요. 전날 밤에 계획을 세우면서 일정을 살펴볼 때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떤 팟캐스트를 들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발전 과정에서 매일매일 하는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매일 만드는 작은 점진적 단계들이 삶의 궤도를 바꿔서 항상 원했던 삶을 만들어내는 점이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매일 밤 더 많은 시간을 자고 있는지,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지, 근육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매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를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매일 그런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고 다시 정체 상태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현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막힌 상태에 있다면 그곳에서 시간 보내기를 중단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집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기분을 좌우하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당신은 막힌 듯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막힌 환경에 그대로 머무르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막는 건 종종 사람이나 일보다 환경입니다. 매일 보는 SNS 피드,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 우리가 읽는 정보들, 그리고 머무는 공간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용히 결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집을 나서세요. 늘 같은 곳, 같은 루틴, 같은 공기 속을 벗어나세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 진짜 변화는 움직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대학 다닐 때 정말 우울한 기분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숙제를 했어요. 그저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스타벅스에 가서 공부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 호텔 로비가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는 점이었어요. 다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꼈고 다른 옷을 입었으며 화장도 조금 더 예쁘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교육으로 위장된 오락이 발전을 막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본 뒤에도 아무 행동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그저 오락의 형태만 바꾼 것뿐입니다. 예전엔 넷플릭스나 예능을 봤다면 이제는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성장하는 법 같은 영상을 몰아보죠. 이런 영상들을 몰아보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최소한 의미 없는 예능을 보는 대신 뭔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지만 뭔가를 배우는 것과 뭔가를 하는 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지키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거나 읽거나 들었으면 반드시 즉시 행동한다. 그것이 단 한 줄의 메모든 작은 실천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또 다른 오락일 뿐이에요. 배움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만 진짜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여러분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아두는 사람들로부터 휘어갈 수 있으며 꼭 절교할 필요는 없어요.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교훈인데요. 큰 싸움을 해서 감정을 일으키는 대신 천천히 그리고 미묘하게 거리를 두었다고 하셨어요. 점점 더 바빠졌고 더 이상 함께 있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묘하게 바빠졌다고 하세요. 너 요즘 왜 이래? 아니야, 그냥 바빠서. 넌 변했어. 미안, 요즘 일이 많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노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하는 거절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목표와 관련 없는 모든 일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토요일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렇게 생각했죠. 아, 내일도 해야 하고 마트도 다녀와야 하고 청소도 좀 해야겠다. 겉으로는 바쁘게 움직이지만 사실은 가짜 해야 할 일들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말하는 노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습관과 일상에 하는 거절입니다. 이건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이건 내 목표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진짜 노는 내 집중력을 빼앗는 일상적인 유혹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망은 있지만 게으른 여러분, 이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오, 좋은 내용이네 라고 생각만 하고 끝낼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메모 앱을 켜서 5년 목표를 적어볼 건가요? 꿈의 삶을 창조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과거의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당신이 시작됩니다.